자, 그럼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단까지 다 마쳤는데요. 그럼 풀칠하는 것부터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벽지를 시공할 때는 천정을 먼저 바른 다음 벽을 시공하는 게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제 앞에 지금 풀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바닥에 놓고 칠하는 이유는 첫째, 바닥이 골라야 됩니다. 울퉁불퉁하거나 흔들렸을 경우에는 풀칠이 잘못되거나 벽지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깨끗한 바닥면에 이러한 풀판을 까시고 벽지를 칠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그럼 풀칠을 해서 시공하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이러한 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합지 벽지를 바를 때는 보통 풀의 도수가 5도 내지 6도입니다. 따라서 10으로 봤을 때 풀의 농도가 한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풀을 준비하신 다음 이러한 솔로 가지고 풀칠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적당량을 띄셔서 골고루, 특히 이런 가해 부분 마구리 쪽에는 층정을 더 쓰셔서 풀을 몰고 다닌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풀칠을 하시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바르실 것인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벽지의 특성을 보시면은 이 끝에 보면 겹침선이라고 해서 이러한 미미선, 현장에서는 미미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도요. 이러한 미미선이 어느 쪽으로 위치하실 건가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풀칠이 끝나신 다음 접을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칠이 끝난 다음에 저는 이쪽에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접는 방법에는 천정과 벽이 다릅니다. 천정은 저희가 흔히 치마 주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의 그 치마 주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마 주름을 접는 이유는 시공 시 띄기가 매우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치마 주름을 어떻게 접는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끝선이 맞물리도록 하신 다음 다시 반을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치마처럼 접는다고 하여서 이러한 치마주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끝과 이 끝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저희가 그 다음 과정으로는 불림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불림 시간은 보통 합지 같은 경우 3 내지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재질이 약간 두꺼웠을 경우에는 그 불림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벽벽지를 한번 풀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벽지는 현재 지금 제가 좀 넓은 걸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도 끝선에 보면 이러한 겹침선, 미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 겹침선이 어디로 갈 것인가 신경을 쓰시면서 재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벽지의 두께나 재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5도 정도의 풀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런 넓은 벽지에 풀칠을 하실 때는 항상 가장자리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풀솔이 최소한 2번 정도는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이상씩. 자, 이렇게 풀칠이 끝난 다음에 벽에 접는 방법이 틀리다고 했는데요. 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분의 2 맞접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맞잡는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양 끝을 잡고 이 벽지에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 접는 방법입니다. 자, 이처럼 벽지에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 접으신 다음 나머지 3분의 1을 맞잡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불림 시간이 필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분 내외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럼 이러한 불림이 끝난 걸 가지고 도우미분들을 함께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분들 어서 오십시오. 자, 저와 함께 시공해 하시고 또 우리 여성분은 풀칠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일단
풀칠된 벽지를 가지고 천정부터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정을 시공하게 될 텐데요. 천정 첫 번째 폭을 시공하실 때는 항상 수평과 수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수평 수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불줄을 이용하여 실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자를 이용해서 먼저 치수를 잰 다음 제가 먼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지의 폭은 현재 53cm입니다. 따라서 이 몰딩 부분으로 넘어가는 걸 계산해서 50cm 정도를 제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런 분줄을 튕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평과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희가 현재 보시면 천정에는 지금 초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벽지 종류에 따라서 배웠다시피 초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초배를 안 한 상태에서 벽지를 바르는 것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몰딩 부분에 그냥 벽지를 바르게 되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와 같은 실리콘을 한번 주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그럼 이 몰딩에 실리콘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실리콘을 주입하신 후 특히 이러한 기둥이나 장애물, 특히 가해 쪽에는 벽지가 떨어질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성 본드 풀을 미리 준비하셔서 장애물이라든가 코너 쪽에는 한 번씩 이 수성 본드를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취약한 부위들. 자, 이 부위에서는 이 장애물하고 이 가해 부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는 접착력이 강한 일반 풀이 아닌 수성 본드를 한번 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시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들이 천정을 시공하실 때는 보통 벽을 등진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왼쪽 아래로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 천정에 분줄을 튕겨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첫 폭은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줄에 맞춰서 자, 이와 같이 솔과 그리고 손을 적당히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둥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은 칼질을 하셔서 이러한 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너 부위에 있어서는 칼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칼질을 하기 전에 앞서 이 코너가 들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칼의 뒷 주걱으로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칼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칼질을 할 때는 이러한 칼바지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보시면은 보통 이 두꺼운 부분이 5mm 정도, 그리고 이 반대편 부분이 보통 3m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몰딩의 틈새나 굵기 정도에 따라서 그건 적당히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5mm를 사용하여 한번 칼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잡는 방법은 가운데를 정확히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칼바지가 흔들렸을 경우에 칼이 뒤틀리거나 그래서 나중에 벽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밀착을 시키신 다음 칼도 정확히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중앙 부분에 놓고 몸과 칼과 칼바지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해서 이 칼질된 부분은 이와 같이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몰딩 부위에 현재 저희들이 풀과 아까 쏘아오는 실리콘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닦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이 몰딩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거나 했을 때 바탕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러한 걸레가 됐든지 수건을 이용하여서
이 풀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장을 발랐는데요. 자, 다음 두 번째 장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부분이 겹쳐질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겹침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보통 3mm 내지 5mm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 벽지의 끝부분에 겹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벽지들을 저희들이 겹침 벽지라고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손으로 정확히 하신 다음에 솔로 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주위 가운데 부분에 바람이나 그러한 주름이 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솔과 손을 적당히 사용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칼질은 이와 같이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5mm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벽지와 이 벽지가 만난 이 부위를 그냥 솔질만 하고 내비두게 되면 이 부분이 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칼 뒷곡지를 사용하여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문질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벽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와 같이 벽지가 풀칠이 되어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흔히 이런 벽지들을 광폭벽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벽지가 먼저 풀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뒤집으셔서 칠하셔야, 벽지를 바르셔야 나중에 벽지의 늘어남이나 수축 때문에 벽지의 맞물림 자리가 틀리는 경우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벽지를 가지고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도 마찬가지 먼저 틈새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리콘을 먼저 쏴 주셔야 됩니다. 코너 부위, 그리고 몰딩 부위, 하단 부위에 걸레바지라는 게 있는데요.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먼저 실리콘을 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분의 1을 남겨놓는 이유는 바닥에 닿아서 혹시 오염될 것으로부터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벽지를 펴기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적당히 유지하신 다음에 벽 쪽으로 보통 한 5 내지 1cm 정도 이렇게 넘겨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 부위를 먼저 쓸어주신 다음에 양쪽 쓸어주시고요. 다음 45도 각도로 밑으로 가면서 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운데 바람이나 구김이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폭을 바를 때 첫 폭을 다 바른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일의 능률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폭을 바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합치 겹침선이 있는 경우에 안쪽에서부터 발라주는 이유는 이 겹침턱이 바깥에서 봤을 때 이 턱이 보이기 때문에 안쪽부터 발라 나오면 이 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입구 쪽에서 반대쪽, 즉 안쪽에서부터 벽지를 발라 나오시는 게 합지 바르는 요령입니다. 자, 특히 이러한 벽지 같은 경우는 무늬가 있기 때문에 무늬를 잘 보시고 맞춰서 바르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무늬가 첫째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늬를 먼저 보시고 다음 솔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질은 똑같이 가운데 방향부터 먼저 쓰시고 45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칼질하는 방법은 아까 천정과 동일합니다. 먼저 이 코너 부위를 정확히 밀착을 시켜주시고 자, 벽은 저희들이 3mm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카타칼을 사용하실 때 보면 칼을 2번이나 3번 정도 쓰시게 되면 이 칼끝이 무디어져서 잘 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카타칼에 보시면 빗금이 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러한 딱딱한 면에 자르시거나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벽은 3mm를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깨끗이 자르신 다음 똑같습니다. 이러한 풀자국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벽지를 바르고 이 벽지를 발랐기 때문에 바깥쪽 입구 쪽에서 봤을 때는 이 겹침턱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쪽부터 입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벽지를 발라오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맞물림 자리는 현재 밀착이 잘 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칼 뒷주걱으로 눌러주셔서 풀을 빼주고 정확히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하단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3분의 1을 이렇게 접는 이유 중에 지금 그 이유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걸 먼저 상단을 바르고 나면 그 사이에 하단이 혹시 마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3분의 2 맞접기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벽을 바를 때는 이러한 순서로 바르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다시피 이러한 기둥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둥은 첫째 길이를 한번 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길이를 쟀더니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데 저희가 현재 지금 바르고자 하는 이 벽지의 폭은 현재 93cm입니다. 따라서 60cm밖에 안 되는데 93cm를 바르게 되면 굉장히 비능률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벽지를 미리 잘라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치수를 재셔서 재단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고 시공도 또한 손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리콘과 기타 코너 부위 등의 터치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수성 본드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코너를 꺾어 넘기실 때는 이 각이 정확히 직각이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보다는 손으로서 정확히 밀착을 시키셔서 이와 같이 90도의 각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코너 부위는 꺾이기 때문에 미리 칼집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몰딩이 있을 경우에는 천정과 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칼질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요. 이처럼 저희들이 먹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몰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칼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다시피 그래서 천장을 먼저 바르고 벽을 먼저 바르는 이유가 나중에 바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칼 바지를 대고 이 부분을 깨끗이 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천장과 벽이 만나는 선을 깨끗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처럼 기둥 바르기에 이어서 다음은 장애물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물이라 하면 등기구라든가 콘센트, 스위치 등을 말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시면 이처럼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위치, 그리고 이러한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콘센트와 장애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장애물 주위에는 풀이나 실리콘을 쏴주시는 건 전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시게 되면은 평상시에 보면은 이 겉뚜껑이 자,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칼이 닿거나 풀이 묻었을 경우에 혹시 오염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버들은 미리 첫 번째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걸 먼저 제거해 주신 다음에 벽지를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애물들은 벽지를 먼저 붙이신 다음 자,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서 일단은 가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벽지를 떼서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러한 콘센트에 사각 귀퉁이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X자로 칼질을 해주시는 게 순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너에 한쪽 코너를 짜서 X자를 해주시고요. 다음 이 코너 이러한 식으로 사각 코너를 정확히 찾으신 다음 자, 가운데 부위를 이렇게 떼내신 다음 이러한 칼 주걱을 이용하여서 이 코너를 정확히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칼바지나 이러한 플라스틱
받침을 이용해서 칼질을 해서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떼어냈던 이러한 스위치 카바들을 그대로 부착을 시켜주시면 풀칠을 닦아내시면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콘센트도 있는데요. 이러한 콘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질하는 방법은 X자도 있고 사각을 먼저 이러한 식으로 사각을 따내신 다음 코너 쪽으로 칼질을 해주는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칼 주걱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처리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카바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센트 부위와 스위치 부위의 장애물 처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이벽지와 그리고 합지벽지, 천정과 벽에 대해서 시공을 해봤는데요. 잘 보셨으리라